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허기를 채워드릴 시간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아마 우리 모두가 정말 격하게 공감할 마음속 딜레마에 대한 겁니다. 이거 정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 같지 않으세요? 이상하게도 이것만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머릿속을 온통 헤집고 다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이 기묘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심리학계에 정말 중요한 5가지 개념을 퍼즐처럼 맞춰봐야 해요.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배꼽의 역설이고요. 두 번째는 공유에 대한 뇌의 보상, 세 번째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욕망은 거리가 필요하다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꿰어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금수저 마인드셋까지. 오늘 이 여정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보죠. 배꼽의 역설. 도대체 왜 우리는 어젯밤에 했던 이불킥할 만한 실수나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 같은 걸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그 생각에 더 꽉 사로잡히게 되는 걸까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무려 150년도 더 전에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책에서 이 현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그 저주받을 곰이 매 순간 떠오를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날 생각 억제에 관한 수많은 심리학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니 정말 대단하죠? 네, 이걸 심리학에서는 아이러니 과정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 뭔가 역설적이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 뇌가 어떤 생각을 억누르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두 명의 일꾼이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전쟁을 한번 들여다보죠. 한쪽에는 의도적 과정이라는 일꾼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의식의 영역에서 일하는데 우리가 배꼽 생각하지 말고 저기 있는 나무를 생각하자 하고 명령을 내리면 아주 열심히 나무를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성실한 일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에너지를 많이 써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해지면 금방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쪽에는 아이러니 과정이라는 아주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감시자가 있어요. 이 감시자의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배꼽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하고 계속해서 검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시자가 배꼽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머릿속에서 배꼽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떠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필사적으로 배꼽을 잊으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한답시고 계속 배꼽, 배꼽 하고 외치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룸메이트 쫓아내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룸메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결심하죠. 저 녀석을 쫓아내야겠다. 그래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해요. 아, 드디어 평화가 왔구나 싶죠. 하지만 그 룸메이트는 문 밖에서 점점 더 화가 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창문에 와장창 깨고 집으로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난한 판단을 얻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하게 그를 쫓아내고 이번엔 창문에 아예 판자까지 대서 막아버리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을 잘 때도 작은 소리 하나에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혹시 걔가 다시 쳐들어온 거 아닐까? 하면서 온 신경이 문과 창문에 쏠려 있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성가신 룸메이트 한 명을 내보내려다가 그 룸메이트를 막기 위한 싸움 자체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 억제도 똑같습니다. 그 생각 자체보다 그 생각을 막으려는 싸움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생각을 억누르는 게 오히려 내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에는 항상 반대편이 있잖아요. 억누르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 반대로 우리는 왜 그렇게나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걸까요? 비밀을 털어놓고 싶다는 그 충동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30에서 40%, 이 숫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 동안 하는 대화의 무려 30에서 40%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나죠?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본질적인 보상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돈이나 음식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내재적 보상이라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중뇌 변형계,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돈을 벌었을 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할 때와 똑같은 쾌감 회로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하도록, 다른 사람과 연결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존재인 셈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진화인류학자 로빈 던바 교수의 아주 재미있는 이론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보컬 그루밍 이론인데요.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영장류들이 서로 털을 골라주면서 끈끈한 관계를 맺잖아요. 이걸 그루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은 사회 집단이 점점 커지면서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털을 일일이 골라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유대감을 유지했을까요? 던바 교수는 바로 언어,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십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말로 하는 털 고르기, 즉 보컬 그루밍을 통해 한 번에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결속력을 다지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진화시킨 거죠.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네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강력한 힘을 한번 충돌시켜보죠. 한쪽에는 억누를수록 강해지는 배꼽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털어놓을 때 쾌감을 느끼는 보컬 그루밍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이 두 가지 본성을 모두 거스르고 중요한 비밀을 마음속에 꽁꽁 숨긴다면 과연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아주 강력한 인지적 압박이 시작됩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란 우리가 끝마친 일보다 중간에 멈추거나 완성하지 못한 일을 훨씬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을 말해요. 여러분, 혹시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에서 다음에 계속이라며 끝나버리는 드라마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말하지 못한 비밀은 우리 뇌에게 미완성 과제로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주의를 끌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미완성 과제들이 쌓이고 쌓이면 관계 연구의 세계적인 대가 존 가트맨 박사가 말하는 배신의 궤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한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연결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내가 그걸 외면하는 슬라이딩 도어 같은 순간들이요. 이런 순간들이 모여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되고 앞서 말한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에 이 상처받은 기억은 계속해서 생생하게 살아남아 부정적인 패턴을 만들죠. 이때부터는 상대가 아무 의도 없이 한 행동조차 거봐, 날 무시하잖아 라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부정적 감정 오버라이드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4명의 기수, 즉 비난, 경멸, 방어, 그리고 담쌓기가 등장하면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는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과정 아닌가요? 와, 정말 소름 돋는 분석이네요. 결국 모든 걸 투명하게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네요.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게 정말 정답일까요? 혹시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하나도 없게 되면 그게 오히려 관계의 다른 측면에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세계적인 심리치료사 에스터 페렐이 지적하는 현대 연애의 가장 심오한 역설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유지하는 두 개의 기둥은 친밀감과 욕망인데 이 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정반대라는 거죠. 왼쪽을 보세요. 친밀감은 익숙함, 안정감, 예측 가능성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는 분리감을 없애고 하나가 되려고 하죠. 하지만 오른쪽의 욕망은 어떨까요? 욕망은 미스테리, 거리, 그리고 약간의 예측 불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 즉, 번성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분리감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에스터 페렐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친밀감이 용합으로 붕괴될 때 욕망을 방해하는 것은 가까움의 부족이 아니라 지나친 가까움이다. 욕망의 본질은 결국 그리움이거든요. 내가 완전히 소유하지 않은 저 건너편에 있는 상대를 향한 갈망이죠. 그런데 그 상대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공유하면 우리의 상상력이 뛰어놀 공간, 즉 욕망이 숨쉴 공간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사랑 안에서도 약간의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와,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아요. 생각을 억누르면 터져버리고 털어놓는 게 본능이지만 또 너무 많이 털어놓으면 욕망이 사라지고
그렇다고 비밀을 지키자니 신뢰가 무너지고 도대체 이 외줄타기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정답이 있긴 한 건가요? 네, 이 복잡한 함정을 수용 전염 치료라는 심리학에서는 FEAR, 즉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F는 퓨전, 내 생각을 현실 그 자체라고 믿어버리는 융합이고요. E는 expectation, 상대는 반드시 이래야 해 같은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A는 avoidance, 불편한 감정이나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회피고요. 마지막 R은 remoteness,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단절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의 함정에 빠지면 아까 말한 룸메이트와의 싸움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FEAR라는 강력한 독에는 다행히도 ACT라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A는 accept, 수용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려고 싸우는 대신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손님처럼 맞이해 주는 거예요. 판단 없이요. C는 choose, 선택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T는 take action, 행동입니다. 내 기분이나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가치를 향해 딱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긴 지식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마침내 손에 쥘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 금수저 마인드셋의 첫 번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비싼 심리 상담의 핵심과도 같아요. 핵심은 생각을 없애려는 시도를 멈추는 겁니다. 대신에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1단계, 먼저 내 마음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아차리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날 싫어할 거야 같은 것들이요. 2단계, 그 이야기 속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영화관에 앉은 관객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스크린 속의 이야기를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3단계, 대신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내게 시키는 행동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 멋진 삶과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둘지 아니면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이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삶이라는 게임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패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